대한민국 자산 증식의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공식이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 그 중에서도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거대한 정책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을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이른바 조세 정상화로 설정하고, 특히 초고가 주택과 투기성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강력한 세제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몇 채 가졌느냐는 양적 기준을 넘어 실거주 여부, 주택의 가격 수준, 지역적 특성 등 질적 지표를 세밀하게 반영하여 과세 불평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골자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공개적인 선언은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사실상 세금 폭탄 수준의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는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세제 변화는 필연적으로 시장의 거센 반발과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부터 조세의 세입자 전가 우려까지 팽팽하게 맞서는 긍정과 부정의 시각 속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분석하고 이 정책이 가져올 명암과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가장 큰 뼈대는 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하향,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향입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기형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특히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을 정도로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따르는 세금인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공시가격 기준 0.1%대에 불과하여 미국인 1% 안팎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낮은 보유세와 높은 거래세 구조는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 부담 없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며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반면, 새롭게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세금 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현재 0.1%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세계 주요 도시 수준인 1% 안팎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시장에 매물이 돌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동시에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는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처럼 다주택자만을 규제의 타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강남권 초고가 주택과 거주하지 않는 이른바 투자용 1주택까지 규제의 그물망 안으로 강하게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1주택자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결국 똘똘한 한 채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지방의 여러 채를 팔아 강남의 고가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를 자극하여 강남 집값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억 원짜리 빌라 10채를 가진 사람은 투기꾼으로 몰려 세금 폭탄을 맞고 100억 원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실수요자로 분류되어 세금 특혜를 누리는 과세의 불평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왜곡된 시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주택의 수, 그러니까 양이 아닌 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과세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자 및 투기용 1주택자에게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러한 맥락입니다. 만약 정부의 구상대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1%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70억 원대 강남 아파트의 경우 현재 연간 1,800만 원 수준인 보유세가 세제 개편 이후에는 최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시세의 50% 수준인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올림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까지 더해지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세금 폭탄의 위력은 더욱 파괴적일 것입니다. 강력한 규제 이면에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원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적인 실거주 주택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비거주 투기 목적과 실거주를 세법상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1주택자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오직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하게 예상하는 카드는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손질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특공제 혜택을 받아 보유 40% 플러스 거주 40%까지 해서 최대 80%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세법이 개정되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배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1주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살지 않고 전월세를 준 이른바 갭투자용 주택이나 비거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이 현실화되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 한 채를 보유한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완화 장치를 통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강남 핵심지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자산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양쪽에서 엄청난 세금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 그리고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 개편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조세 형평성의 제고입니다. 주택의 수량에만 얽매였던 과거의 맹점에서 벗어나 주택의 실제 가치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었던 과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00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가 수억 원대 빌라 여러 채를 가진 생계형 임대사업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둘째,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징벌적으로 높았던 거래세인 양도세, 취득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던 1주택자들이나 집을 팔고 싶어 하던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지면 시장에 매물이 자연스럽게 공급되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자산 격차 완화입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비생산적 자산입니다. 낮은 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본을 방치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 얻는 자산 소득인 불로소득의 가치를 더 높여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수하여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시중의 자본이 생산적인 산업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거시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이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리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보유세 인상은 필연적으로 시장의 왜곡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작용은 조세의 증가 현상입니다.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징벌적인 보유세 폭탄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이라는 형태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집주인들은 급증한 세금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턱없이 높여 부를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과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세금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흔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또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도 존재합니다. 은퇴 후 특별한 소득 없이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층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가혹한 징벌이라는 비판입니다.
물론 정부가 장기 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고려하겠지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물려 정든 집에서 쫓겨나듯 이사해야 하는 상황은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 인하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지방 정부의 세수 재산세가 늘어나는 반면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중앙 정부의 세수 양도소득세와 지방 정부의 세수 취득세가 동시에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 세수의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낮췄다가는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닌 논의 단계에 있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명확합니다. 투기 수요 차단과 실거주 보호 그리고 고가 주택에 대한 선진국의 보유세 부과. 과거의 성공 공식이었던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버티는 전략은 이제 거대한 세금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베팅이 되었습니다. 향후 보유세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실거주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현재 보유한 주택의 실거주 인정 여부입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은 물론 실제로 거주한 기간과 증빙 자료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향후 장특공제 축소 등의 철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로 보유한 비거주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있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인 5월 9일 예정 내에 매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버티는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으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은 앞으로 철저하게 걷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향방, 금리의 변화, 거시 경제 상황 등 수많은 변수가 얽혀 돌아가는 복잡계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어떻게 현실화될지 예의주시하면서 각자의 자산 상황, 주택수, 시세, 실거주 여부 등에 맞춘 유연하고 기민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의 불패 신화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올 과세 패러다임의 변화를 냉정하게 직시하는 자만이 험난한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